정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을 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팀이요,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된 문체부 인사 일부를 오늘 중으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특검팀은 당시 국과장급 5명의 인사 배후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이요, 한 가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찍어내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에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바탕으로 인사조처가 이루어졌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행위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향후 우 전 수석 조사에서도 이번 인사에 관여를 했는지, 혹시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등은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병우 수사가 이제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일단 설 연휴가 지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는 언급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문체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요,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무유기라든가 여러 직권남용 혐의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을 내사를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을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비호를 했거나 아니면 묵인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을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요. 세월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것도 반드시 파헤쳐야 할 부분이고요. 최순실 씨 쪽으로 검찰 수사 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이 가서요. 네. 혹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특검팀이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을 다시 불러 조사를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에 이어서 나흘 만인데요. 특검은 이번에는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을 송금하는 최순실 씨 쪽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하지만 최순실 씨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면 보고를 박근혜가 지금까지 굉장히 꺼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통 업무 스타일은 검찰 수사에서도 핵심 참모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확인됐다, 이런 뉴스도 오늘 많이 보입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면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도청이 되지 않는 전용폰으로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왜 이랬을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석 비서관 사무실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대면 보고를 하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이 대면 보고를 너무 자주 하면 업무 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를 하나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상 직접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폴더폰 한 대를 박근혜와 통화 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스마트폰 한 대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통화 전용 휴대전화는 안전수석을 포함한 몇몇 수석들에게만 추가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시라든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주로 통화했다고 안전수석이 진술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박근혜도 참모들과 통화를 할 때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을 했는데 이 대통령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가끔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정호성 비서관이 있는 부속 비서관실에서 바뀐 전화번호를 또 수석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박근혜가 대포폰이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언제 캐나다를 가셨는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절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8일 캐나다 토론토 멜 라스트맨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집회는 재향군인회가 캐나다까지 있군요. 재향군인의 동부지회를 비롯한 온타리오 안보 보수단체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의 물결이 유럽 대륙을 물결치고 다시 전 세계를 돌아 대한민국을 물결칠 때 대통령이 억울함에서 풀려나고 탄핵이 반드시 기각돼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토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건 이민 역사상 처음이다. 이 태극기가 미 대륙에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물결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교민 간담회를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분위기다. 교민들이 고국이 걱정돼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 이렇게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가 친박 집회가 돈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JTBC 보도에 대해서 발끈했다는 그런 기사도 오늘 좀 보였습니다.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제가 이 부모님 뵈러 청주에 내려갔었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고 연령대 있지 않습니까? 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이 뉴스가 굉장히 화제더만요. 목욕하고 오면 5만 원. 유모차 끌고 오면 15만 원. 이렇게 모집책이 밝힌 집회 가격표 이런 제목의 보도를 JTBC가 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발끈했다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 박사모 회원이 어제 박사모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는 우리들을 잘 씻지도 않는 돈 5만 원에 영혼을 파는 그야말로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는 노숙자로 모두 만들어버린 기분이다. 내가 집회에서 보니까 중장년 그리고 어르신들은 최소 중산층 이상 보수층으로 보이고 노숙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사모 회원은 해당 보도를 전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형사고발해야 한다. JTBC는 조작방송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요. 일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전략 보고서를 TV조선이 입수했습니다. 반기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을 해야 하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중도적 인물이 창당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야당 출신 전직 의원을 먼저 포진을 시키고 이후 충청권 현역을 비롯해 새누리당 바른정당 인사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요. 창당 비용,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반 전 총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동안 반응을 해왔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2억,
바른정당이 4억 정도 들었는데 창당 발기인들의 모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창당 발표와 함께 공동개혁 정부론을 꺼내서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자고도 적혀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당대당 또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자는 건데요. 내부에서는 실제 창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창당준비위원회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